음악 사랑하는 대한민국 남성분들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요즘 발기 제대로 되십니까? 아침마다 힘차게 일어나던 그 남성이 어느 순간 흔적조차 사라진 건 아닌가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고 발기력을 몰래 훔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건 병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단 5일만이 5가지를 끊어보십시오. 놀라실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깃발이 펄럭이듯 당당히 텐트가 세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무너진 활력을 되찾는 일을 도와온 비뇨과 전문의 박지혜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바로 원인 모를 정력 감퇴입니다. 당하건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더 이상 헛된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그 위험한 순서대로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가장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뒤집고 당신을 다시 젊은 시절의 숫사자처럼 만들어줄 마시면 10시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적의 정력 마늘 주수 비법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지금 바로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드릴 더 귀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깊은 신름에 잠긴 한 남성분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재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67이신 김동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평생 운영하시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좀 편히 쉬나 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아침 일찍하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지치는 줄 몰랐고 주말이면 조기 축구회에 나가 펄펄 날아다니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몸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1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모든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낮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번쩍번쩍 들어 옮겼는데 이제는 쌀난 포대 드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는 잠시 아내의 눈치를 보더니 더 깊은 한숨과 함께 진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워있어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어쩌다 마음이 동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겨우 성공해도 예전 같지 않고 한 번 관계를 하고 나면 다음 날은 몸살난 것처럼 알아눕습니다. 이러니 안 해볼 면목도 없고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죽겠습니다. 혹시 김동진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이야기와 어쩜 저리 똑같을까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이는 못 속인다며 허웃 우넘기지만 밤이 되면 나 혼자 겪어야 하는 그 뒤참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김 선생님은 좋다는 것은 다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수백만 원짜리 홍삼 농축객도 먹어보고 아내가 어디서 구해온 녹용도 다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싼 약을 먹을 때만 잠시 기운이 나는 것 같다가도 약을 끊으면 이내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내 몸은 이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대로 늙어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고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력 감퇴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단순히 성기능 하나가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활력을 앗아가고 남자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며 세상과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거의 애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비싼 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기운차게 아침을 맞이하고 아내 앞에서 당당한 남편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지친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선생님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독약을 마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독약부터 끊어야 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김동진 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방전을 쓰는 대신 깨끗한 백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숫자 1부터 5까지를 적고 그 옆을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하다는 듯 제 손끝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백지를 김 선생님 앞에 내밀며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몇 년간 선생님이 드신 그 비싼 보약들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선생님께서 한쪽으로는 보약을 들이부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독한 독약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5가지 독약을 끊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명약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김 선생님은 당황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억울함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독약이라니요, 원장님. 저는 술, 담배도 거의 안 하고 밥도 제대 챙겨 먹습니다. 제가 무슨 독약을 먹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하는 독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국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바로 그 습관들이 지난 몇 년간 선생님의 정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진짜 범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김 선생님의 얼굴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큰 비밀이라도 듣는 사람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 습관들이 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독약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드릴 겁니다. 가장 약한 독부터 시작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의 순서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습관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의 정력을 파괴하는지 그 원리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만 선생님 스스로 독약을 끊어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해답은 우리 몸속 호르몬이라는 장군들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당신은 평생 진짜 원인도 모른 채 엉뚱한 곳에 돈만 쓰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정력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텔레비전에 나오는 과대 광고에 속지 않고 스스로 당신의 몸을 지휘하는 현명한 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지만 남성의 정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2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 편인 테스테론이라는 활력 장군이고 다른 한 명은 적군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장군입니다. 우리 편인 활력 장군 테스토테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장군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무엇보다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발기력을 유지시키는 그야말로 남성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장군이 힘이 넘치면 우리는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고 매사에 의욕이 넘치며 밤에도 강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군인 스트레스 장군 코르티솔은 어떻습니까? 이 장군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서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에너지를 아끼게 만듭니다. 당장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한가롭게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장군이 나타나면 우리 몸은 생존과 관련 없는 모든 기능, 특히 성기능을 가장 먼저 꺼버립니다. 문제는 이 두 장군이 시소와 같아서 한 명이 올라가면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 장군 코르티솔의 힘이 강해지면 우리 편인 활력 장군 테스토테론은 힘을 잃고 맥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의 정력이 약해진 이유는 당신의 몸속에서 활력 장군이 늙고 병들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장군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며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저는 남성 노화 방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 의대의 존 테일러 박사님을 한 학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한데도
저보다 더 렁저렁한 목소리를 가진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가를 맴돕니다. 박 원장, 현대사회는 60대 이상 남성들을 위한 거대한 화학적 것의 공장이나 다름없소. 우리는 남성들에게서 활력 장군을 빼앗고 그 자리에 스트레스 장군을 강제로 앉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지. 텔레비전에서는 밤새 자극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은퇴 후에는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져 외로움에 시달리게 만들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소.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장군에게는 최고의 양식이고 활력 장군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란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소. 존 테일러 박사님의 말씀은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봐왔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은 바로 이 무서운 스트레스 장군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우리 편인 활력 장군을 무참히 공격하는 5명의 암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암살자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낼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몸속에서 활력 장군을 몰아내고 스트레스 장군을 왕으로 만든 5명의 암살자, 즉 5가지 최악의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순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5위라고 해도 당신의 정력에 미치는 해악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습관. 대망의 5위는 바로 음주 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원장님, 술 한잔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돼서 오히려 정력에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달콤한 착각입니다. 술은 기쁨을 위장하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가장 교활한 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 즉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알코올을 아주 독한 독극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 독을 해독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간이 원래 하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남성 호르몬, 즉 활력 장군 테스토테론을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독을 해독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당연히 호르몬 공장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술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맑은 시물이 흐르던 곳에 끈적한 흙탕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발기는 음경으로 피가 시원하게 몰려야 가능한데 이렇게 피가 끈적해지니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술은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성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술 기운에 용기를 내어 관계를 시도해도 예전과 같은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폭금 습관은 간과 혈관, 뇌를 동시에 공격하는 그야말로 정력에 있어서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하루 소주 반병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매일 밤 당신의 정력 창고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62살의 그분은 매일 저녁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전혀 발기가 되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도 불가능해졌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어떤 처방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술을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시원한 물을 한 잔 드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제 말대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빛부터 화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술만 끊었을 뿐인데 아침마다 텐트를 칩니다.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당신의 남은 인생의 활력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손에 들었던 그 술잔이 실은 당신의 남성을 앗아가는 독이든 성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이라는 교활한 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술보다 더 교묘하고 더 끈질기게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암살자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적입니다.
당신의 정력을 파괴하는 습관. 4위는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특히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그까지 스트레스 좀 받는다고 뭘 그리 호들갑입니까? 다 참고 견디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활력 장군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신이 참고 견딘다고 믿는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 스트레스 장군 코르티솔의 군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몸속 두 장군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장군 코르티솔은 활력 장군 테스토테론과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 장군이 칼을 휘두르면 활력 장군은 갑옷도 입어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후손을 남기는 일 즉 성적인 활동이 가장 먼저 중단됩니다. 에서 성욕이 뚝 떨어지고 발기력은 약해지며 심하면 조르나 무정자증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끙끙며 사귀는 그 스트레스가 매일 밤 당신의 침실을 차갑게 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들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그 모든 걱정거리들이 스트레스 장군에게는 최고의 보급품이 됩니다. 그 보급품을 받아먹고 힘이 세진 스트레스 장군은 당신의 몸속에서 활력 장군이 힘을 쓸 모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 전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신 65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발기부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오직 육체적인 노화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이상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도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은퇴하시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허전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제 질문에 그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이끌던 조직에서 벗어나자 극심한 허무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정력제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비우고 아내와 하루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2달 뒤 그는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몸이 저절로 따라오더군요. 이제는 약 없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정력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곧장 당신의 섬기는 감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술과 스트레스라는 두 명의 암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공격하여 당신을 서서히 무기력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당신의 정력을 파괴하는 습관 3위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연결은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활력장군 테스토테론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시시걸렁한 농담을 주고받을 때, 동호회에 나가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할 때, 자식이나 손주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몸에서는 활력장군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사회적 연결이 하나 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건강 문제로 친구들과의 약속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집이라는 작은 성에 스스로를 가두고 텔레비전과 대화하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대학교에서 60대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남성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남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았으며 성기능 장애를 겪을 위험은 무려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활력 장군을 약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장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동진 선생님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는 정력이 약해지자 자신감을 잃고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만남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력이 약해져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니 외로움 때문에 정력은 더 약해지는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아주 특별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동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뭐라도 하나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노래 교실도 좋고 탁구 교실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집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억지로라도 어울리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배운다고요? 다 귀찮습니다. 저는 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취미 활동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은 평생 그 소파 위에서 외롭게 늙어가게 될 겁니다. 제 호통에 그는 마지못해 집 근처 탁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탁구를 치고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하고 나니 몸에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저보고 젊어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정력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연결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은퇴 후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은 발기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활력 장구는 당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애다. 이제 당신의 정력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암살자 2명만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2가지 습관은 앞서 말한 3가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2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보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단언합니다.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습관이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지 하루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며 잠을 줄이는 것을 마치 부지런함의 상징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력에 있어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잠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 몸속 활력 장군 테스토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활력 장군은 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시간, 특히 새벽 시간에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집니다. 즉, 당신의 침실은 낮 동안 지친 활력 장군을 치료하고 새로운 정의 병력을 생산해내는 비밀병기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는 것은 이 비밀병기 공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아침에 당신의 몸을 지켜줄 새로운 병력이 충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침 발기는 사라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며 성욕과 발기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7시간 이상 자는 남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무려 40%까지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다음 날 당신의 정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지는데 얕은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은 잠을 짧게 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거나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깊은 잠을 방해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한 번은 50대 후반의 사업가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늘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원인을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에서 찾고 있었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른 어떤 처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사장님 오늘부터 밤 11시에는 무조건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십시오. 사업상 중요한 약속보다 잠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제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잠만 푹 잤을 뿐인데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제 물건이 저를 깨웁니다. 여러분, 잠은 보약보다 더 위대한 정력제입니다. 당신이 밤에 흘리는 땀 한 방울, 당신이 밤에 꾸는 깊은 꿈나가 당신의 활력 장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명약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의 침실을 그 어떤 곳보다 신성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술, 스트레스, 고립, 수면 부족이라는 4명의 무서운 암살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교활하며 현대 남성들의 정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최악의 암살자가 남아있습니다. 이 암살자의 정체를 아는 순간 당신은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습관 대망의 1위는 바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 즉 좌식 생활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의자가 실은 당신의 남성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가장 끔찍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당신의 하반신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정력 파이프라인이 막힙니다. 발기는 결국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고관절과 골반을 지나 음경까지 힘차게 도달해야 하는데 당신이 의자에 앉는 순간이 모든 파이프라인이 꽉 눌려버립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고무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도 호스 끝에서는 물이 졸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당신의 하반신 혈류를 막아 발기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둘째, 당신의 정력 근육이 사라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이 중요한 근육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서서히 힘을 잃고 물렁물렁해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니 호르몬 창고는 텅 비게 되고 당연히 정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당신의 정력 발전소가 과열됩니다. 남성의 고환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몸 밖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야만 건강한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당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고환이 꽉 끼어 그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뜨거운 찜질방 안에 발전소를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과열된 발전소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성기능 장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타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일하고 퇴근해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술집 의자에 앉아 있는 당신의 하루.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정력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죽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동진 선생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 위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그 소파가 그의 정력을 앗아간 마지막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고 있던 5명의 진짜 범인들 바로 술, 스트레스, 고립, 수면 부족, 그리고 좌식 생활이었습니다. 이 5가지 독약을 당신의 삶에서 걷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정력 회복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끝낸다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의사일 것입니다. 독을 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쳐있는 우리 활력 장군에게 힘을 실어줄 강력한 지원군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뒤집고 당신을 다시 젊은 시절의 숫사자처럼 만들어줄 기적의 비법.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신의 부엌에서 만들 수 있는 맛이면 10시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는 정력 마늘 주스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왜 하필 마늘일까요? 마늘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천연 정력제로 불려왔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꽉 막힌 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제가 밝히는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해결사입니다. 또한 마늘은 우리 몸의 활력 장군 테스토테론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놀라운 효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종이가 있다면 받아 적으시고 없다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첫째, 생마늘 3쪽을 준비해서 곱게 갈아집을 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늘은 열을 가하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생마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과 반개와 당근 반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준비합니다.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꿀 1숟가락과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꿀은 마늘의 아린 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넷째, 이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밤을 바꿀 기적의 정력 마늘 주스가 완성됩니다. 이 주스는 아침 공복보다는 위장에 부담이 덜하도록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마늘 향 때문에 조금 거북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드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습관 중 단 한 가지라도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이 마늘 주스를 3개월만 꾸준히 챙겨 드셔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밤이 달라지고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어제와 똑같이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그 습관들을 무심코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독을 걷어내고 이 강력한 생명수를 만들어 드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고 있던 남성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이 5가지 습관 중 하나를 끊어보겠다고 굳게 다짐하신 분들은 그 용기 있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어떤 습관을 끊을 것인지 그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다짐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뇨과 전문의 박지혜였습니다.